지금 한국 탁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2위를 꺾고 장우진이 결승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시즌 시작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듣던 선수가 세계 최강국 중국의 벽을 무너뜨리고 결승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승리가 단순한 이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 장우진은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연달아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준비된 결과였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남자 탁구 에이스 장우진이 어떻게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진은 오랫동안 한국 남자 탁구의 간판으로 불려온 선수였습니다. 강력한 포핸드와 공격적인 스타일로 수많은 국제대회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이름은 점점 세계 최상위권 경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전히 실력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백핸드 쪽에서 반복적으로 공략당하는 장면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에게 이미 분석이 끝난 약점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장우진은 여전히 강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은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 속에서 그는 점점 경험 많은 베테랑이라는 위치에 머물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는 세계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부에 머무는 선수로 남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장우진에게 2026년 시즌 첫 메이저급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WTT 챔피언스 도하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정상급 선수 32명만 출전하는 그랜드 스매시 바로 아래 급의 최상위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지금의 위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잊혀진다는 의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장우진에게 이 대회는 선택이 아니라 시험대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는 더 이상 세계 정상급 경쟁자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그의 커리어에서 또 하나의 출전이 아니라 다시 올라설 수 있느냐를 가르는,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대진표에는 유럽의 강자, 일본의 강자, 그리고 스웨덴과 중국의 최정상급 선수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모두 결승전 같은 상대들이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간에서 멈추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장우진 자신 역시 이 무대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포핸드 하나만으로 버티기에는 세계 탁구는 너무 빨리 변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무대를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도 확신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우진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약점을 숨기려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점을 바꾸기로 선택한 선수였습니다. 특히 백핸드에서의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수비가 아니라 먼저 흐름을 바꾸는 공격적인 백핸드로 경기 운영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분명했습니다. 약점을 무기로 바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결정이었습니다. 대회 첫 경기부터 세계 상위권 선수와의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장우진은 끝까지 버텼고 결국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대회에서 그는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세계 탁구계에도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르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자, 유럽의 강자, 그리고 세계 최상위권 선수들이 차례로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장우진은 더 이상 상대의 약점을 기다리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흔드는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백핸드에서 다양한 코스로 공격을 만들어내며 상대의 리듬을 무너뜨렸습니다. 승리가 이어질수록 그는 이변의 주인공이 아니라 위험한 도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언더독이 아니었습니다. 8강전은 이번 대회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세계 최상위 랭커를 상대로 장우진은 단순한 접전이 아니라
흐름을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목표는 좋은 성적이 아니라 우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우진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로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준결승 상대는 세계 2위, 그리고 중국이었습니다. 탁구 세계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벽 앞에서 무너져 왔습니다. 그러나 장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랠리에서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중요한 순간마다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 2위를 꺾는 이변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전은 또 다른 최정상급 선수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경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장우진은 끝까지 싸웠지만 상대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게임에서는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승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스코어는 패배였고 결과는 준우승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코트에는 아쉬움과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도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준우승은 패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선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준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연속으로 꺾고 올라온 결승이었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자신의 경기력을 스스로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장우진은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으로 다시 돌아온 선수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그의 세계 랭킹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도하는 장우진이 다시 돌아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그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그는 이번 시즌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